중진공 섞어서 2.1%에 45억 8천만 원 대출받게 해드렸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20년 동안 정책 자금 컨설팅을 해왔고 한 300건 이상 자금 컨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고도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일을 했던 이유는 저를 통해서 자금을 자문받은 대표님께서 만족하셔서 대부분 소개로 계속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고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최악의 불황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22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표님들 23년도 자금 계획은 다 제대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1월 4일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됐는데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10시에 이 사이트가 오픈했는데 10시 3초, 5초 이렇게 조금 늦게 클릭하신 분들, 이분들 접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이 정부의 자금 정책 그리고 또 각 지원기관의 특징 및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기술개발 용도로 R&D 지원 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창진원이나 상기평 등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런 R&D 자금은 경쟁률이 사실 상당히 셉니다. 적게는 4대1, 많게는 10대1 이상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술 개발이 끝나면 시장 진입 용도로 중진공이나 소진공 등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고 또 우리 시중은행이나 보증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시장 진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중진공, 소진공을 선호하는 이유는 금리의 차이입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님을 만나면 은행에서 1.5%에 10억 대출 받아가라 이렇게 은행에서 사정해서 마지못해 대출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 지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시설 때는 4에서 5%, 또 운전자금은 8% 정도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진공이나 소진공은 2%대의 자금으로 우리 기업들 지원해주고 있죠. 이렇게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들은 금리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적게는 시중은행보다는 3%, 많게는 5% 이상 금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아마 자금 컨설팅 받으신 대표님들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목록들이죠. 우리 그 기업이 뭐 컨설턴트한테 자금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DB를 받고 기업체 방문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 컨설턴트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컨설턴트는 자기가 아는 이제 은행을 찾아가죠.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이 서류를 보면 압니다. 서류를 보면 이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은행에서 보증기관에 이제 대출을 문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에서 가능할 것 같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컨설턴트는 기업체 대표한테 전화해서 얘기 다 해놨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보증기관에 서류를 접수하죠.
사실 이 컨설턴트는 은행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금 컨설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최적의 금리로 또 최대의 많은 금액을 컨설팅 했는지, 정말로 이 컨설팅의 효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우리 대표님이 보증기관 직접 들어가도 대출이 됩니다. 다만 이 대표님께서 막연하게 대출이 거절됐던 사례나 아니면 또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대출이 안 될까,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의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체 대표님이 만족하는지. 사실 기업체 대표님이 만족한다는 거는 정말 이 컨설팅의 효과로 못 받는 자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2억 3억 받을 걸 5억 6억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설팅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원 기관과 은행은 설립 목적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제공됐는지 의문인 거죠.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 매입자금과 설비자금으로 나눌 수 있죠. 사업장 매입자금은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 현실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자기 자본 10%나 20%만 있으면 지식산업센터 매입할 수 있죠. 사실 지식산업센터 매입하는 자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자금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독형으로 공장을 매입하고 건축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지어진 공장을 살 수 있는 이런 매입 자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설비를 들여오죠. 이런 자금들은 보증기관이나 여러 은행들 다들 이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자금 컨설팅의 꽃, 시설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토지 구입으로 30억 정도 희망하고, 이 토지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금 20억, 그리고 또 이제 설비를 들여오는 자금 10억, 이렇게 요구합니다. 회사는 갖고 있는 돈 현찰 5억 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사는 왜 이걸 하려고 그럴까요? 대표님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사실 5억 가지고 땅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해줄 수 있을까? 또 건물은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설비는 제대로 이제 들여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합니다. 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죠. 30억짜리 토지를 구입하는데 내가 계약금으로 5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가서 미리 얘기하죠. 내가 30억을 토지 구입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러면 은행에서 한 70% 정도 본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21억이죠. 21억까지는 담보대출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5억이 있죠. 자, 그러면 26억, 4억이 비죠. 이 4억이 비는 이 상황을 어떡하죠? 은행에 줘야 되겠죠. 회사가 괜찮으니까 4억 신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지가 매입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자, 토지는요, 우리가 잔금을 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 소유권을 담보로 잡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나요? 건물이 다 지어져야만 등기가 나와야 이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이 없죠. 20억은 필요합니다. 이때 이 20억을 어떻게
조달해야 됩니까? 은행에서 신용으로 조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건물을 짓다가 1층 올리다가 만약에 도산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땅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 없습니다.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은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은행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방법을 쓰냐? 보증기간에 보증을 세웁니다. 한시 보증이라고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보증을 쓰는 거죠. 뭐 20억 보증, 18억 보증, 15억 보증.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 보증기관에서 다 물어줄게. 이런 이제 보증서를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은 리스크는 해지되죠. 합니다. 이렇게 다 지어지고 나면 이 보증기관은 보증서를 빼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기관하고 얘기를 잘해서 너네 그거 다 빼지 말고 한 20% 정도는 남겨둬. 이렇게 보증서를 좀 일부 남겨두고 보증기간이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 한 70% 정도 20억에 70%니까 14억 담보대출하고 그래도 6억이 모자르죠. 이러다 보니까 또 운전자금으로 6억을 해줍니다. 이때 금리는 올라가죠. 신용이니까. 기업의 신용도는 또 좀 떨어졌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 다음 단계 이제 설비 10억을 하려고 합니다. 설비 10억을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하겠죠. 담보로 잡아주면 우리가 설비는 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율을 50% 정도 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대출을 받죠. 자, 은행에서 담보로 이렇게 5억을 잡아주죠. 그렇지만 나머지 5억은 어떡합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또 부채가 늘어나서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자, 금리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게 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신창이가 다 돼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업은 완벽한 잔금 처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시설 자금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비에서 오다가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 이 시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거 설비 더 들여놓고 공장도 더 크게 지어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과 우리 회사의 레벨업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급격히 성장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투입 자금의 한계가 있고 자금을 계속 완벽하게 매칭해서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금리, 우리가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우리 기업은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담보 가치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보증, 담보, 대출 관리 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컨설턴트가 이 세 개, 은행, 보증기관, 중진공, 이걸 다 섞어야 되는 겁니다. 중진공을 집어넣어서 금리를 다운시키고 보증기관을 집어넣어서 이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게 진정한 컨설팅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핸들링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 자금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잘못했다 망쳐놓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죄송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진공에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중진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기관과 은행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또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나오신 분들도 중진공 이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개를 다 매칭시켜야 우리 대표님들이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대표님들께서 나 이거 할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금 관련해서 자문했던 사례들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 부친이 등재돼 있었습니다. 신보에 사고 이력이 있어서 거절당했죠. 두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대출 1억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 사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회사들이 특별한 회사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 회사 같은 회사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회사는 좀 특이한 회사인데 2022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 기업은 대표님이 직접 가도 3억에서 5억 정도는 보증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보증서 15억 이 자금 관련 자문은 이렇게 못 받는 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3억 받을 걸 5억, 10억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금 컨설팅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시설 자금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났을 때 계열사도 한 몇 개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 확장을 위해서 우리 그 시설 자금 해서 사업장 매입 자금 30억 그리고 또 건축 자금 설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37억 정도 이렇게 자문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자금 얼마나 갖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표님께서 내 돈 하나도 낼 생각 없다. 대출로 다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열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모 회사도 사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자금은 잘 돌아갑니다. 다만 이거 빚으로 다 사면 이 은행은 금감원에서 경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한 70%만 지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45억 8천만 원 대출 이렇게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3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예상했던 조달 금리는 4%대였습니다. 제가 중진공 섞어서 2.1%에 45억 8천만 원 대출받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컨설팅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